Recording in progress.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142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27일차입니다. 네. 166페이지예요. 놓아버린 106페이지. 106페이지고요. 원래 한 달날 그 밑에서부터 이런 분노를부터 해야 되는데 그 위에부터 다시 읽고 또 연결시켜서 할게요. 맨 위에 보면 비탄이 올라올 때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탄이 올라올 때면 남자는 울지 않는다라는 문장도 함께 떠올렸다. 남자는 울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놓아버리고 나니 이번에는 일단 울기 시작하면 절대 그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된 게 많으면 그칠 거 울음이 비탄한 그 마음이 그칠 것 같이 하는 공포까지 올라와요. 얼마나 물러났어요. 그렇죠? 이런 공포가 사라지자 바로 분노가 일었다. 그래서 남자에게 감정을 억제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였고 남자는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한 분노였다. 이제부터 볼게요. 이런 분노를 놓아버리면서 용기 수준에 도달했고 분노를 계속 놓아버리는 거죠. 두려움도 놓아버리고 거기에 대한 공포, 두려움, 공포가 또 있는데 공포도 놓아버리고 자부심도 놓아버리고 화도 나고 공포를 놓아버리니까 또 화가 올라오고 단계별로 다 올라오죠. 기전이 회전을 하면서 다 올라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속 놓아버려야 돼요. 느낌이 오면 또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회피하는 거랑은 다른 상황인 거예요. 회피하는 걸 아주 익숙해져 있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회피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올라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구나. 참았구나. 그게 언젠가 이제 올라온다. 요번 생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올라온다.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 에너지 측면에서 의식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자 필요로 한 대로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분노를 놓아버리면서 용기 수준에 도달했고, 용기는 200으로 긍정적으로 도달했고, 그러자 필요한 대로 올 수 있었다. 두통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통에서 해방되었고, 그 느낌의 급류가 빠져나가자, 그 느낌에 대한 급류,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았다. 놓아버림을 했을 때 이제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게 되고 이후로는 비탄이라는 것을 피할 필요가 없었다. 비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놓아버렸기 때문에 피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마주하는 거죠. 비탄이 올라오도록 마주하면서 그냥 직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려놓고 자꾸 내려놓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그대로 에너지가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탄이 올라오도록 충분히 놓아두고 억제했던 억제했던 에너지들이 있어요. 완전히 벗어난 남자는 평화로워지고 자신의 남성성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기의 남성성이 이제 더욱 완전함을 깨닫는다. 같은 남자인 점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접촉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똑같은 남자라고 다 남자가 아니라 생김새는 남자를 닮았겠죠? 하지만 내적인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접촉해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이 생겼는지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보고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20살 전에, 3살부터 생겼던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살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를 엄마와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암만 잘해줘도 엄마와 접촉을 하는 거. 그러면서 소통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3살 전에 형성이 될 때, 뭔가 인격이 형성되는 게 3살 전이잖아요. 그거로부터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업이라서 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업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 공부는 내가 이런 업이 내가 전에 꾸려는 업을 바로 잡아야 되죠. 해소하고 그냥 다음에 또 내가 전에 때렸던 걸 요번에 맞고 있으면 다음에 때리지 않고 아 그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고 어딘 그 전에 내가 돈을 함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집착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감사함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24, 25일 날 돈에 대한 믿음을 재맥락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을 가요. 뭐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지. 할 수 없죠, 뭐. 근데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는 얘기는 해야 돼요. 돈에 대한 믿음을 재맥락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집착한다고 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맥락을 다시 잡으러 이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접촉해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 감정을 비탄이라는 것이 회피했다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게 저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내가 마주하고 비탄에 대한 불안감, 마주하고 공포, 분노, 자부심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니까 또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또 그냥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게 있어요. 처음엔 싫고 막 이랬는데 수치스럽고 내가 지는 것 같고 근데 또 올라오죠. 근데 보면서 계속 마주하면 아 이게 여기서 왔구나 또 보면서 또 내려놔지고 끊임없이 마음에서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살살살살 피해가지고 눈치 보고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면 다음 생에도 뿌린 거 그대로 받잖아요. 그 받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 차 가다가도 새치기를 해도 그렇고 뭔가 새치기를 해도 잘 내줘요. 근데 또 평상시에도 자리를 잘 내어주다 보면 또 뭐 모든 면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 안에서가 제일 큰 업인 거고 남편, 자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걸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해결을 했을 때는 또다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 결과 남자는 보다 일에 적합하고 보다 능력 있고 다방면으로 균형 있고 보다 성숙하고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할 능력이 있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내 감정을 해소하다 보면은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참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틀리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듣는 거 가지고는 머리만 발달돼 있지 자기 문제가 생활에서 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할 능력이 있고 보다 동정심 많고 그다음에 보다 다정해진다. 다정해. 진짜 내 문제 해결하고 다정한 부분은 진짜 친절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친절함과는 다른 의식, 에너지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의식 상승이니까. 그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순간순간 다 놔야 돼요. 그래서 놓는 거가 진짜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 그룹은 5시부터 눈을 떠서 일어나서 명상을 시작을 하는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오가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저희 그룹 같은 데가 없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마케팅을 하잖아요.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데 저희 딸이 이제 미국에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답답해하면서 이제 본사 전화하니까 전화가 안 된다 하길래 제가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저희 딸이 느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글로벌 마케팅인데 글로벌로 뭔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처음 이런 일들은 처음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글로벌로 뭔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SNS를 그냥 한국 안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룹이 지금 진짜 글로벌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엄청 지금 퍼질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아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죠. 뭐. 잘된 비결이 뭐예요? 감정적인 거. 온라인 SNS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의식 공부를 해야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온다. 대어를 낳기 위해서는 내가 감정적인 잔잔한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그거를 그냥 회피해서 편하게 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상하고 내가 느끼는 거 고요하게 내가 생각 없으면 또 계속 있어야 있는 거 이런 그룹이 있나요? 없잖아요. 명상하는 그룹이 남들이 보면 명상 뭐야 하면서 하겠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오픈 카톡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시크릿을 하고 오픈 카톡 만나는 거랑 그냥 오픈 카톡을 만나는 거랑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그 에너지를 아냐고. 기가 있는 거고 기가 있잖아요. 기가 있는 이거는 기사업이야 그랬는데 그 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참 그 엄청 이 에너지 공부하는 거, 의식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엄청 중요한 거고 아마 제일 큰 그룹이 아마 될 겁니다. 그게 이 공부하는 그 자체 보세요. 제가 한 말이 딱 맞지. 제가 한 말이 딱 맞는다는 거를 아마 증명해 보일 겁니다. 그렇죠? 네. 증명해 보인다기보다 증명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문제를 내 에너지를 안 좋은 것들을 해결을 하다 보니 그냥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죠. 억지로 증명하려고 되는 게 없죠. 억지로 증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다라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어, 잘 이해하게 된다. 내 감정을 해결을 하면은 다정해지고 진짜 진심으로 친절해지는 그런 이해하면서 연민해가지고 친절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비탄과 애도는 애착에서 비롯한다. 모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비탄하고 애도하고 하는 그것은 애착에서 비롯된다. 애착에서 비롯된다. 애착과 의존이 생기는 것은 내면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애착에서 비롯된다. 애착. 집착하는 거잖아. 내가 이걸 사랑하는 거야 라면서 애착하는 거는 이게 불완전할 때 애착을 하는 거고 편안하면 그렇게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애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애착과 의존이 생기는 것은 내면이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내면이 불완전할 때 외부에다가 뭔가를 자꾸 만들죠. 네. 내가 있어야 될 거리를 나의 즐거움을 외부에다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내 불안감을 내면에서 안 보고 밖에다가 만들어 놓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즉 우리가 물건에 대한 그래서 물건과 사람과 관계, 장소, 개념을 쫓는 것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이다.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맞죠. 물건도 내면의 편안함, 편리함을 채우기 위해서 해놓는 거고 뭔가 사람도 그렇고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편안해지는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장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녔던 곳 편안하게 내 필요에 의해서 개념을 쫓는 것. 이 개념을 쫓는 것도 내면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러면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다는 건 뭐예요? 내면의
채우지 못한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핍이 있어. 근데 회피해서 안 보면 결핍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참, 그냥 다음 생에는 그냥 나타나서 공부만 하고 싶어요. 다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나타나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될까? 공부만 하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썩어지면 그게 공부가 될까? 그런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호키스 박사님도, 어떤 세상에 나타나셔서, 또, 선생님도 50대 초반에 아신 거잖아요. 전에 뿌린 거를 계속 이제 경험하다가, 또 뭐가 되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겠다. 공부는 하지 않으면, 진짜 그 삶은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부딪히고. 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함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에는 알아. 현재의식에는 모른 척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내가 이게 왜 그랬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알아차림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를 알아차리는 거. 그래야 무의식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건 3살 이전에 어릴 때 형성됐던 거를 습관이 잡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걸 찾아내서 알아차려야, 나의 무의식을 알아차려서 내가 진짜, 스스로 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되어야 되잖아. 무의식의 나를. 신념을 찾으러 가요. 돈에 대한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의 모든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도 채우고, 그쵸. 내 안에 불필요하고 나를 버릴까봐, 엄마한테 버림당할까봐 불안해했던 거를 결혼하면서 부인이 채워줄까봐, 부인이 안 채워줄까봐 여자를 만들고 바람을 피우고 계속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그 대신 동물로 가서 채우고 동물도 채우고 동물로 내 대신 그 외로움을 대신 채워주고, 또 게임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게임을 하고 술을 먹으면서 또 회피하고, 나의 중독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중독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술도 끊고 이것저것 끊고 명상에 중독이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데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업이 줄어들죠. 그 외부에다가 자꾸 습관적인 거를 펼쳐버리면 그 업은 뭐 다음에 뭐 받아야죠 뭐. 그래서 어쨌든 내면에서의 불편했던 것들이 사람과 관계와 장소와 개념을 쫓는 것, 내면에서 그런 대상들을 활용한다. 외부에 있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잖아요. 집착하려고 하고. 그래서 대상을, 대상을 아예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상을 아예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 거예요. 착각하죠. 그래서 대상의 에너지를 쏟고 외부 대상을 내 것으로 보던 것에서 계속 내려놓는 거죠. 내 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으로 보던 것에서 나아가 그것들이 정말로 나의 확장이라고 본다. 그것들이 정말로 내가 확장된 것으로 보는 거야. 내 것이다라고 해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확장이 되어야 된다. 물건이나 사람을 잃으면 자신의 자아를 잃은 것이다. 감정을, 경제를 구성하던 주요한 부분을 잃겠다고, 예컨대 물건이나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건이나 사람을,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 나는 내 주변에 남자가 많아. 내 주변에 여자가 많아. 자기 가치를 내면에 외부에다가 투사를 하는 거야. 결핍 때문에 내 두려움을 투사를 하는 거야. 그쵸?
나는 숨을 잘 마셔. 뭘 잘해. 그죠? 나는 뭘 게임을 잘해. 뭘 잘해. 외국에다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 성공해서 좋은 거, 마음을 주변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거. 그죠? 끌어당기는 거가 되어야 되잖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돈도 끌어당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고. 세상에 속해 있어서 어쨌든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 성공과 경제적인 행복한 성공을 위한, 행복한 자유를 위한, 그냥 자유.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나 아직까지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하면서 그것도 나중에는 깨달음을 가려면 그것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좋은 걸 끌어당기고 싶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아니, 좋은 것인지, 네, 좋은 거라고 아직은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규정을 지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대변하여 그것을 상실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실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물건이나 사람이 투자한 감정 에너지가 클수록 상실감이 크고, 물건이나 사람에 투자를 막 한 감정 에너지가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러면 그럴수록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또 상실감이 큰 분들도 있어요. 막 계속 막 그렇고. 그 가치를, 이제, 감정에 대한 걸 크게 넣어서 그런 거죠. 얼마 전에도 누가 돌아가셨다가 거기 관련된 분이 한번 2주 전인가 언제 오셨었는데, 아직 저랑 비슷한가? 근데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백내장이 생기고, 막 뭔가 이제 몸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되게. 그러면서 슬픈 그 느낌들을 그대로 막 얘기를 해서 막 해주시는데, 어유 벌써,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는 공부를 하면 무슨 어떤 일이 있으면 빨리 느끼고 해소하고 또 뭐 생각나면 또 돌아가신 분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생각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아, 맞다. 또 생각하면 안 되지. 힘나. 이거 왜 생각이 나지? 나도 외로움이 있어서 생각이 나나? 암만 누가 옆에 있어도, 밖에 누가 있어도 나의 그 근본적인 외로움이 없어지나요? 내가 내 스스로 알아차리지 않은 다음에는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엄만 짓고 있어, 엄만. 저는 누구 이렇게 만나도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또 다음 내일의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데, 아유, 나는 모르겠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중요하죠. 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도 오늘이 중요한 거고, 오늘이 또 중요한 거고. 있잖아요. 영향이 끼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일을 위해서, 지금 편안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 지금 회피한다고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회피한다고 편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하고, 마주하고, 느끼기를 하고,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젠간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끼게 할 게 정말 많은데 또 놓쳤구나. 그래 또 느끼게 하지 뭐. 알았으면 또 느끼게 하고 또 알았으면 또 느끼게 하고 계속 이제 계속 마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마음의 굴레 안에서 200 이하 안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20에서 175로 왔다. 그거를 계속 이제 알아차리고 또 느끼고 또 느껴서 보내버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감정 에너지가 큽니다. 클수록 상실감이 크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원통하고 분통하고 감정을 많이 써서 근데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날 거고 받아들이고 그쵸? 받아들이는 거고 의존적으로 맺은 유대는 잃는 아픔도 크다. 의존적으로 맺은 유대는 잃는 아픔도 크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라. 엄마, 아빠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 엄마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빠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정해놓은 언제 죽을 건지 사인해놓고 온 거 보셨나요? 난 언제 죽을 거라는 걸 나는 나는 정해놓고 온 거죠. 근데 내가 모를 뿐이잖아요. 의존하지 마라. 갑자기 길에다가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 그 상실감이 엄청 크죠? 그 뭐 시리에 빠져 있다고 뭐 누가 도와주나요? 적당하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도 걱정이 되고 두려움 때문에 붙잡으려고 하는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보면서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꾸 해주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른다, 갑자기. 또 엄마가 50대라고 뭐 내일 모레 60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다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고, 뭐 내일 죽으면 죽은 대로 가는 거고, 뭐 때가 정해진 거에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을 맺은 유대는 잃는 아픔도 커가지고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동물도 키우면은 의존을 하고 내 외로움을 거기다가 막 의존하다 보면 동물이 가면 막 상실감이 커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 강아지가 죽어서, 고양이가 죽어서 상실감이 큰 경우가 막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 고양이한테 집착을 하고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좀 하니까 좀 빨리 그래도 내려놓는 게 조금은 있더라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길게 오래 가고 막 슬픔을 여기에다 투사하고 저기에다 투사하고 나의 슬픔인 거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애착이 있으면 의존 의존이 생기고 집착이죠. 착이에요. 집착, 집착이 있으면, 애착이 있으면 의존이 생기고, 의존은 그 특성상, 의존은 뭐요? 상실의 공포도 내포되어 있다. 의존한다는 거는 언젠간 상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은 상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부에 있는 거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상실에 대한 공포도 의존한다는 건 상실에 대한 공포도 큰 것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면에 있는 것들을 외부에서 의존하는데 그건 언젠가 다 사라진다. 사람도 사라지고 뭐 똑같은 게 있나요? 그렇잖아요. 차도 처음에 샀다 부실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도 다 바뀌고 세상에 똑같이 그대로 존재하는 건 없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내면에 나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거, 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24, 25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신념, 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30 미팅을 하면서 누구 만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만났어요. 주말에 진짜 데리고 와서 이걸 꼭 듣겠으면 싶은 돈은 많이 있는데 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제가 이제 부자 친척이 있잖아요. 근데 불안해가지고 되게 정신적으로 안 좋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부자가 100% 돈이 있다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요번에 또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또 본 거예요. 또 발견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빚도 없대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거 진짜 알려주고 싶다. 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업이 정말 저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널리 알려져서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수업이라는 거를 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사람들. 그래서 24, 25일 날 돈에 대한 신념을 재맥락하러 가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재맥락해서 다음 생에도 여파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이들 찾으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서울에서 의식 수업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식 수업 들으러 갑니다. 며느리 데리고. 며느리도 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아직 불가슴이라서 감정을 아직 못 보는 거 이제 보는 걸 자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기도 예쁘게 잘 키워야 되고 나중에 애기 놓으면 감정을 안 보면 또 애기가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고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네.
서울에서도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을 해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